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멋진 주말 만들어 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주말 시간에도 시간 내셔서 미준 채널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오늘은요, 프로틴과 함께하는 매크로 이야기 순서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평소와는 조금 다른 형식을 가지고 오늘 컨텐츠를 제작해 봤는데요. 원래는 프루팅의 이선철 대표님을 모시고 그분의 뛰어난 인사이트를 함께 들어보는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잖아요. 오늘은 프루팅에 들어가서 제가 마음에 드는 칼럼을 골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는 그런 형식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보시고 이 방송의 형식이 어떠신지 피드백 한번 남겨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형식으로 도전해보는 프루팅과 함께하는 매크로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자, 카메라와 마이크를 프루팅으로 옮겨왔습니다. 프루팅의 웹사이트 주소 여기 나와 있고요. 자, 프루팅에 제가 최근 들어서 좀 자주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은 해외 미디어의 기사를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블룸버그 같은 데는 제가 아직 유료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좀 읽고 싶은 기사의 제목이 보이는데 모든 기사의 내용을 섭렵할 수 없어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었는데요. 프루팅에 오면은 이런 기사들을 모두 다 한글로 이제 번역돼서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굉장히 좀 유명한 국내 유수의 전문가들께서 기고하신 칼럼이 많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 프루팅 오피니언이라는 섹션이 있는데요. 클릭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자세한 그 시장의 전망이라든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를 공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많은 글들 중에서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기 위해서 선택한 컬럼은요, 5월 인플레 전망 대오류가 시사하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김한진 박사님께서 올려주신 글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께서 이번에 5월달 CPI 지수 발표 내용을 보고 어떠한 의견을 제시해주고 계신지 우리가 직접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김한진 박사님의 칼럼을 읽어보기 전에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당 칼럼은 3프로 전속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의 프루팅 기고 칼럼입니다. 프루팅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통해 투자자들이 시장 상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외부 전문가의 칼럼을 전달드리고 있으며, 해당 칼럼은 프루팅에만 제공이 됩니다. 다만 본 칼럼의 시장 전망은 프루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오늘 함께 읽어보는 내용은요, 프루팅의 그 의견이 아니라 김한진 박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첫 번째 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 표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추이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22년 5월 달에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전년 대비 8.6%나 굉장히 큰 폭으로 치솟았습니다. 자세한 그 수치가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좀 좋죠. 푸드, 식품이 지금 10%가 넘게 올라갔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간의 식품이 11.9%, 외식 식품이 7.4%, 뭐 레스토랑에 나가서 사 먹는 가격이 이제 7% 넘게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간의 식품이라는 것은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식료품 가격이 11.9% 올랐다는 거죠. 에너지는 뭐 34%가 넘게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에너지 관련 원자재는 50%가 넘게 올라갔고요. 휘발유가 48.7%, 그리고 에너지 서비스가 16.2%, 뭐 그리고 전기 요금이 12%나 급등하는 그런 추세를 미국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죠. 자,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식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 지수가 따로 있잖아요. 이거 역시도 6%나 급등하면서 예상치보다 훨씬 윗돌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조금 내려오시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이 되어 있거든요. 지난달 5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충격적이었다. 아니, 사실은 너무 안일하게 예측했던 것이 문제였다. 지난 5월 미국 CPI는 전월 대비 1.0% 올라서 시장의 예상치 0.7%와 전월 실제치 0.3%를 크게 웃돌았다. 전문가 69명을 대상으로 한 블룸버그 사전 설문조사에서 최고 예상값은 0.9%였는데 이를 상회한 것이다. 여기서 어느 정도로 지금 많이 올라간 건지를 정의를 해주고 있는데,
있는데 전문가 69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블룸버그가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제시한 사람이 0.9%였는데 그보다도 더 올랐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69명 모두 다 맞히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시장의 예측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갔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실감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이후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1% 이상 오른 경우는 2005년 9월, 2008년 6월, 그리고 올해 3월과 5월 등 모두 4번뿐이다. 5월 CPI는 전월 동월에 비해서는 8.6%나 올랐다. 역시 예상치인 8.3%를 상회했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63% 올라 예상치 0.5%를 상회했는데 지난 3월 플러스 0.3%로 낮아지니 두 달 연속 0.6%대 상승을 이어갔다. 이번 물가 지표가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자, 밑에 이제 보다 자세한 분석 내용을 여기서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점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점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따라서 3월 달에 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이제는 좀 정점을 찍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구나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5월 달 지수에 조금 더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김한진 박사님께서 이번 CPI 지수 발표를 보고 어떠한 시장의 전망을 하고 계신지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CPI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가 전월비 0.6%, 2004년 이후 최대 상승률을 보였다. 전년 동월 대비 5.5%, 이 부분은요 1991년 이후 최대 상승률. 따라서 올해까지는 큰 변동이 없을 듯해서 CPI가 의미 있게 잡히는 시점은 2023년 초 정도가 될 듯하다. 물가는 주거비와 다음에 언급되는 에너지 비용 등 끈적끈적한 요인으로 인해 기대보다 훨씬 느리고 들쭉날쭉하게 낮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지금 김한진 박사께서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CPI가 단숨에 내려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 이유가 첫 번째로 CPI 구성 비율 중에 가장 높은 게 주거비인데 주거비가 지금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 에너지 비용. 따라서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지금 좀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잘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뭐 다음 달부터 아니면 다다음 달부터 CPI가 급속도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전체적으로 여전히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 미국 집값의 평균은 올해 연말경 조정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이지만 신규 주택 판매 등이나 다른 여러 주택 선행 지표는 하반기부터 곧 둔화가 예상되므로 부동산 관련 주식은 줄이거나 차익 실현을 해야 한다. 따라서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여기에는 이제 어드바이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냐면 일단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부동산 관련 주식을 갖고 있다면 지금은 매도 시점이다. 지금 팔아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보실까요? 5월 에너지 가격 중 휘발유 가격이 전년 대비 48.7%, 연료유 가격이 106.7%, 전력 가격도 12% 뛰었는데 지금 미국 정유 설비 가동률 그리고 국제 유가 동향 등을 감안하면 냉방용 에너지 수요가 느는 적어도 6, 8월 CPI까지는 에너지발 인플레 부담이 지속될 것이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에너지에 집중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휘발유 가격이 48.7%나 전년 대비 올라갔고 연료유는 106%나 뛰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름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정유 설비 가동률이 지금 풀가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갑자기 공급을 늘릴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갑자기 그 공급을 늘릴 가능성도 없고 두 번째는 이제 전력 소비가 가장 많이 기대되는 6월부터 8월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CPI가 잡히기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6월달, 8월달 CPI는 한 달 더 늦게 발표가 되잖아요. 따라서 7월부터 9월까지 CPI는 오히려 굉장히 좀 높은 상승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뭐냐면요. 에너지 관련 주식은 다른 섹터보다 오버웨이. 따라서 지금 팔 때가 아니고 아직까지는 사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에너지 관련 주식은. 그리고 만약에 줄이더라도 가장 천천히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식품은 간의 식품이 11.9%, 외식 식품 7.4%로
1979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반기 에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식품 인플레가 크게 안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자, 여기서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곡물 그리고 비료 관련 주식이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식품이 현재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김한진 박사께서도 곡물 그리고 비료 관련 주식이 굉장히 지금 좋다. ETF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투자 조언을 해주고 계시고요. 자, 대표 필수 소비재, 음식료, 저가 유통 전문업체, 할인점 이런 주식도 상대적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한 가지 임의 소비재는 피해야 한다. 임의 소비재는 뭐냐면 이 사이클을 타는 그런 소비재를 얘기하죠. 대표적으로 자동차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래도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사이클에 좀 많이 민감한 이런 주식들은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조언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종합적으로 5월에 다시 상승 속도가 빨라진 물가는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금리 인상을 더욱 압박할 가능성이 커졌다. 일부 9월 금리 인상 중단론은 당분간 물 건너 갔을 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연속 50bp 인상 가능성도 불거졌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의 기술주 및 밈 주식은 불리할 듯이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불과 몇 주 전만 해도요, 사실 9월 달부터는 금리 인상이 중단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5월 달에 CPI가 발표된 이후에는 이런 전망은 이제 물 건너 갔다는 거죠. 따라서 당분간 금리 인상은 꾸준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로서 가장 불리한 투자 종목은요,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높은 기술주라든지 아니면 밈 주식은 지금은 오히려 정리를 해야 되지 줍줍한 그런 기회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5월 CPI 성적표는 지난 두 번의 금리 인상 3월 16일, 5월 4일 물가를 잡는데 전혀 작동되지 않았음을 입증했다. 따라서 물가를 지금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는 거죠. 결국 남은 5번의 회의에서 7월, 12월을 제외한 3번 50bp를 올린다면 올해 연말에 연준의 기준금리는 3.50%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혹시 9월 달에 물가가 의미 있게 떨어진다면 11월 2일 베이비 스텝으로 전환할 것이고 그러면 연말 페드 금리는 3.25%가 될 것이다. 따라서 2022년 말이 되면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에 대한 전망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좀 확률이 높은 것은 3.5%까지 갈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제 물가가 떨어지는 가능성이 보인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 안도를 하게 되면 그때는 25 베이스 포인트로 조금 낮추면서 3.25%. 따라서 잘해야 3.25%고요. 지금 현재로서 가능성이 높은 것은 3.5%라는 것이 김한진 박사의 예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는 인플레 압력 등으로 인해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2.0%, 내년 1.3%로 전망한다. 하지만 이 정도 성장률 전망치는 미국 경제가 41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에 그나마 잘 대응할 것이라는 낙관론에 속한다. 우리는 연준이 올해에 이어서 2023년 상반기에 4번의 회의에서 25bp 금리를 더 올려 연준 기준금리 상단이 4.25% 내지 4.5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자, 이 부분이 조금 우울한데요. 왜냐면 지금 2022년 기준금리가 3.5%까지 올라간다고 앞에서 이제 예측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을 거란 얘기죠. 왜냐면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는 잘해야 2%, 내년은 잘해도 1.3%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망 역시도 41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를 잘 대응했을 때 낙관론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해도 이 정도이기 때문에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내년까지도 금리 인상은 지속될 것이다. 올해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에 2번 정도는 계속 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요, 상반기에 4번 정도는 계속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는 거죠.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의 FOMC 미팅은요, 1년에 8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18번 중에 4번이 이제 상반기에 열리게 되는데 이 상반기에도 계속해서 적어도 25bp씩은 올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이 2023년 상반기에 결국 4.5%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우울하죠. 자, 4.50%면요, 사실 이 멀티플, 채권 투자의 멀티플이 굉장히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100을 4.5로 나누면 멀티플이 나온다고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자, 나누기 4.5.
얘기는 22배란 얘기입니다. 채권 투자를 하는데 멀티플이 22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굳이 이 주식시장에 20배 정도의 멀티플을 주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죠? 멀티플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수익률이 비슷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성 자산인 이 주식과 그다음에 안전 자산인 이 채권의 수익률이 비슷해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게 이 금리의 변화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년 초에 4.50%까지 연준의 이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결국 이 주식의 밸류에이션은 훨씬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7번입니다. 6번에 낙관적 경제 전망, 즉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마이너스는 피하는 상황, 이게 이제 낙관적이라는 얘기죠. 이 전제로 연준의 금리 인상은 2023년 6월까지 이어지고 이때가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공산이 크다. 왜냐하면 누적된 물가와 통화 긴축 효과가 성장률 둔화,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져서 2023년 하반기 성장률은 크게 낮아지고 2024년 미국 경제는 본격적으로 불황에 진입할 것이 보다 선명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근원 PCE 물가도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2023년 6월 실업률은 4.4% 정도로 중립 실업률인 4%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김한진 박사님이 예측하시는 그런 큰 그림은 뭐냐면요. 결국 2023년 하반기 정도가 되면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없을 거란 얘기죠. 왜냐하면 그때 이미 이 미국 경제는 본격적으로 불황에 들어갈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장이 더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뜻은 기업 실적 전망도 하향 조정될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히 2분기 실적 시즌에 플러스 실적 서프라이 종목보다는 실적 쇼크 기업이 많을 수 있어서 종목적 보수적인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김한진 박사님의 의견은 뭐냐면요. 지금 실적이 너무나 중요한데 실적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지 못하고 어닝 쇼크, 따라서 이 전망치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그런 어닝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이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금 현재 투자하는 종목을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 과연 좋은 어닝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유지될런지 아니면 오히려 상승하는지, 반면에 이 시장의 전망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주가가 폭락할 종목이 혹시 내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좀 자세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연준의 긴축 사이클은 2022년 3월에 시작해 2023년 6월까지 1년 남짓 진행될 것이며 2023년 6월 최종 정책 금리는 기준금리는 4.0%에서 4.5%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장단기 금리 10년 2년물 국채 수익률의 차는 매우 좁아지거나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주기적 또는 만성적으로 역전 현상을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이너스 성장률은 2023년 하반기 중 일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지난번 그래서 주장했듯이 역대급 위기, 2000년 닷컴 버블이나 2007년 금융위기 같은 은행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나 대규모 기업 파산은 이번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필자가 보지 못하는 숨겨진 대규모 부실이나 중대한 건전성 위협 요인이 있는지는 당연히 더 꼼꼼히 살펴봐야만 할 때이다 라고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정리해 봤을 때 내년까지 기준금리는 계속 상승된다. 전반기까지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4.0%에서 4.5%까지 결국 기준금리가 내년 상반기에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장단기 금리의 그 역전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다행인 점은 뭐냐면 2000년의 닷컴 버블이나 2007년의 금융위기 같이 뭐 완전히 경제가 심각하게 둔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지금 필자의 의견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프루팅이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프루팅의 의견은 그게 아니잖아요. 프루팅은 장기적으로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프루팅의 자체적인 진단이고, 지금 이 칼럼을 쓰신 김한진 박사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장세가 지속될 것이 가능하지만 아마도 이 예전에 2000년 닷컴 버블이나 2007년처럼 장기화되거나 아니면 주가가 완전히 폭락하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것이 김한진 박사의 주장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이러한 인플레 전망의 오류와 앞으로 있을 높은
물가 상승세 지속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을까? 결론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은 인플레와 그에 따른 경기 둔화를 이미 어느 정도는 반영하고 미리 주가에 반영을 해왔지만 추후 반영될 여지도 남아있다는 건 의견이다. 물론 이는 향후 기업 이익이 큰 폭으로 둔화되지 않는다는 다소 낙관적인 가정 하에서의 전망이다. 필자가 쓰는 물가를 감안한 주가 밸류에이션 산식으로는 올해 말 예상되는 6.5%의 CPI에 부합되는 S&P 500 지수의 추가 조정 폭은 7% 정도, 즉 공정 가격은 3,600선이다. 올 하반기와 내년 기업 이익이 뒷걸음질 친다면 여기에 주가 조정 폭이 더해질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정확한 수치의 예상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김한진 박사님의 그 예측에 따르면 결국은 지금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돼 있잖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추가적으로 한 7% 정도 미국 증시가 더 떨어질 것이다. S&P 500 기준이죠. 그렇게 되면 S&P 500이 3,600까지 떨어지는 것이 바로 바닥일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분의 의견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올 하반기에서 내년까지 기업이익이 즉 EPS가 오히려 더 떨어지는 그런 추세를 보인다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 이익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물가 CPI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낮아지면 주가가 바닥을 찍을까? 역시 인플레를 고려한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은 CPI가 4, 5%에 도달하면 주가 저점을 형성하고 본격 반등하거나 당시 주가 수준에 따라 U자형 추세 회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물가가 4%에서 5%이면 현재 S&P 500 PER 17배에서도 2015년 이후 평균적인 물가 밸류에이션이 충족되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3,600이 바닥이라는 그 의견에 대한 어떻게 보면 논리를 기술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CPI가 4.5%, 4%에서 5%, 요 정도까지 도달해야 이제 주가가 저점을 형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CPI가 이렇게까지 내려가지 못한다면 여기서 나오는 이 주가 예측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요 점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겠죠. 결국은 CPI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연 CPI가 지금 현재 8.6%에서 4%, 5%대로 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이 정도로 떨어져야 S&P 500의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논리가 성립이 되고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김한진 박사의 그 칼럼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항상 영어로 되어 있는 기사를 좀 번역하면서 읽어가다가 한국어로 된 기사를 읽으니까 조금 어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읽으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읽으면서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매크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프루팅에 직접 가입하셔서 좀 많은 기사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훌륭한 인사이트들을 접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사실이 있는데요. 이 프루팅 웹사이트가 7월 1일부터 개편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프루팅은 구독자분들께 실질적인 투자 자문을 제공하는 리서치 컴퍼니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요, 이 어떻게 보면 플랫폼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플랫폼 형식에서 리서치 컴퍼니로 이 성격을 달리하겠다. 이러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우리의 신규 독자 타겟이 기존의 개인에서 기관 투자자로 변화될 예정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가격이 이제 문제인데 현재 개인들을 위한 플랫폼 성격으로 테스트해왔던 월 4만 원이 이제 폐지가 되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모니터 본체와 같은 비용인 22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제 프루팅 그 웹사이트에 들어있는 컨텐츠도 업그레이드 되면서 가격도 22만 원으로 꽁충 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뉴스는 뭐냐면요. 7월 1일 정식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기존에 구독 중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최대 1년까지는 추가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7월 1일 전에만 가입을 하시면 월 4만 원으로 최대 1년까지는 구독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오늘이 이 방송이 나가면 아마도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이 마무리되기 전에 fruiting.co.kr 이 웹사이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월 4만 원으로 등록을 꼭 하셔서 1년 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좀 많은 정보를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피력해 봅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에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남아있는 휴일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